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늘 TV 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이런 내용으로요. 오늘도 힘차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요. 2주 만에 여러분들 뵀습니다. 2주 만에 뵀는데 그 2주라는 기간이 뭐 두세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장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는가 했더니요. 어저께 또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죠. 그죠? 어쨌든 금투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예하자는 쪽과 시행하자는 쪽하고 어쨌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 쪽, 반대 쪽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서요.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과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뭐 어떤 불고 터져 나오는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 안 해도 개인 투자들 많이 힘든데요. 더 힘든 얘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의원님께서 그러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하락할 거에 베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도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배고파요. 저는 쌀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소고기 사 먹어. 소고기 먹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그 케이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프랑스 왕비는 어떻게 됐어요? 단두대에 올려서요 목이 잘리는 그런 처참한 꼴이 됐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어라. 그건 뭐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요. 조심해야죠. 제가 7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 자리에서요. 금투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제 대만의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전 세계의 뭐 시가총액의 한 3, 4%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무슨 금투세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불거지면서도요. 많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 98일 정도, 90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이미 다 나갔어요. 그죠? 빠져나갈 사람들 빠져나갔고, 지금 이제 반대로, 아직까지 그 국내 주식 하냐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국장, 미장.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죠? 어떤 노인 한 분이요. 어떤 그 모 당 대표님한테 여쭤봤대요. 대표님, 저 주식 갖고 있는데 말이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주식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주식 사지 마세요. 그랬대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리가 있어요. 리. 무슨 리 있잖아요. 그죠? 이장이라고 그런다. 이장. 그 동네 마을에 뭐 10가구 뭐 5가구 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장을 뽑는 거예요. 리장. 거기서 이제 도심으로 얘기하면 반장, 통장, 반장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좀 젊고 그래도 좀 뭐 조금이라도 똑똑한 친구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이장을. 그죠? 그래서 그 이장은 그 주민들을 좀 대변하는 거죠. 여럿이 이제 막 같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뭐 시끌벅적 떠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게 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라는 게요. 나라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5,150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대표 반장을 하나씩 뽑아서 그리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권위라는 걸 따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 지난 2월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상태로 대한민국 그대로 지나가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례 상장 종목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요.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다가는 뭐 큰 낭패를 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은요, 반반씩 갈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라 전라도라 뭐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도 안 되고요. 뭐 진보, 뭐 우파, 뭐 좌파도 아니고요. 여당, 야당, 정부 뭐 할 거 없이요.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도 살아날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시국에 어찌 그러십니까? 무슨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 일어나기 이전에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경제와 금융은요, 빨간색, 파란색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단두대.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자, 보실게요. 바로 갈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상단에 뭐라고 쓰냐면요. 경영권 분쟁이 밀어올린 주가, FN 가이드. 많이 올랐죠. 그죠? 출처는 국민일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FN 가이드 지분 현황 보면요. 화천기공, 화천기계 등 특별 관계자는 이제 가족들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뭐 꽤 많이 가고 막 상한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소액주주고요. 예. 여기 이제 김호근 전 대표, 이철순, 뭐 그다음에 MT홀딩스 등 특별 관계자 등등 20일 기준 자료는 금감원 전자 공시 자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도 좀 잘 보실게요. 예, 잘 보셔요. 자, 22일 날 내가 왜 이 기사를 캡처해서 가져왔냐면요. 22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알아요. 22일 날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입니다. FN가이드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최근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고 오늘은 저 거래 정지였죠. 투자주의, 투자 위험, 투자 경고. 예. 자, 이 업체는 주가 이달 들어서만 뭐 배 이상 올랐고 FN가이드는 삼성증권 연구원 출신 김군호 전 대표가 산업벤처를 통해서 창업한 회사다. 등등등등등. 자, 날짜만 기억하세요. 22일 얘기를 했고요. 자, FN가이드 잘 보십시오. FN가이드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술쇼를 보여드릴 테니까 예, 잘 보고 챙겨서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랬거든요. FN가이드 기준봉. 그리고요, 요거는 저 블랙 먼데이, 예, 블랙 먼데이 8월 6일 때 그 직전 블랙 먼데이, 예, 그거는 신경 쓸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잘 보세요. 이거를 저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기준봉. 기준봉은 어떤 기준이냐?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의 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요 날 9월 2일 날 자, 뉴스는 20일이 지난 9월 22일 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기사가. 자, 시가가 0.10에 종가가 14.08이고요. 고가는 17.91. 여기서 14.08가 자, 0.1 예, 마이너스 0.10%라는 게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가가 7%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무슨 비밀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색상이요. 연두색 색상이 3%고요. 여기가 7%예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3%입니다. 어디로부터? 여기 종가로부터. 예, 종가로부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얘가 딱 시작을 살짝 시작을 해서 올렸다가 꺾이죠. 그죠? 올렸다 꺾이잖아요. 올렸다 꺾이죠. 자,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이렇게 꺾일 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꺾일 줄 알았어요. 예, 종가를 보니까 잠깐 눌렸다 가겠다 이 차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종가 밑으로 내려올 때 이 부분이 2분의 1이니까 매수를 했을 거예요. 매수를 했다고요. FN가이드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요. 안 갔어요. 그럼 또 추가 매수예요. 이틀 동안. 여기서 이틀 동안 매수예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거 1차가요. 이쪽에 그죠? 1차가 이 7%의 점선을 통과할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캔들이 14%라고 그랬잖아요. 반으로 나누면 7%예요. 그러면 여기서 7% 그러니까 종가로부터 마이너스 7%에 머물잖아요. 이때 엄청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차는 어디서 매도하라고요? 점선으로 표시한 어디? 예, 7% 종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1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0, 2,000, 3,000, 4,000, 5,000원 사든 얼마를 사든요. 2천만 원 샀으면 280만 원 수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았더니 더 가던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여기서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면 야 간다 그러고 이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 매수하신다니까. 되게 이때 매수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매수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되죠. 요게 포크와 헌터가 들어올 때 매수 해가지고요. 언제 파느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럼 파시면 되죠. 뭐 걱정이세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봉이 나오면 이쪽에서 매집을 했는데 기준봉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더 세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7%에 매도를 했으면 얘가 그냥 쭉 가버리잖아요. 그냥 두셔야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와야죠. 7%에 매도했으면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14%고요. 이게 28%거든요. 그러니까 14%에 내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다시 꺾어져 내려와야 된다. 안 꺾어져 내려오면은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갔던 한 20% 갔던 주가가 잘 보세요. 얘가 시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으로 밀려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밑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예, 자, 내가 실감 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색을 칠해 볼까요? 자, 예,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자, 대충 감 옵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쫓아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시작하더니 바로 확 밀어버립니다. 그죠? 어디까지? 7% 금방까지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성수장은 이때 사서 이때 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라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 나누면 여기가 7이겠지. 여기가 7이고. 그러니까 여기 진폭하고 이 중심 진폭하고 계산을 해봐야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밑으로 확 밀어버리면요. 이거 못 버팁니다. 막 10 몇 %를 확 밀어버리면 여러분들 못 버틴다니까요. 손절을 해버리지. 그런데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강하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어디서 파느냐? 여기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여기서 판다니까요. 아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랬다니까요. 그러고서 봤더니 시작을 여기서 하더라. 그냥 냅뒀다니까요. 근데 밑으로 밀려오잖아요. 그럼 땡큐 여기가 매수를 하는데 야 이때 내가 100, 200, 200, 100, 100, 200, 200, 100 사다가 여기서는 아니야 500, 1000, 2000, 500,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 잘 보세요. 밑에 처음에 캔들이 작게 나타나고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등학교, 이게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 그러니까 끝이라니까요. 근데 이 룰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들이 발생하는데 자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죠? 아이가. 그러다가 나중에 조그맣게 단봉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끝이라니까요. 이게 끝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파동이 약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파동이 커지는 게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엘리엇 파동이든 뭐 그랜빌의 법칙이든 간에 저는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들 여기 기준봉 세워놓고 라인을 거는 게 그 뜻이라고요. 여기서 엄청 사시라고요.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되면 여기 손절치고 여기 또 산다니까요. 이 부분에 또 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한다니까. 여기서 팔고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끝.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4%에 매도했고요. 아까 7%에 매도했는데 다행히도 밑점에서 사가지고요. 14%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진폭이 7%니까 그러면 14%의 내가 수익을 봤으니 종가로부터 그러면 다시 28%를 향해 가야잖아요. 근데 28%를 향해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다시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28%에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느냐. 얘가 종가를 뚫어버리면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집중 매매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 벌었던 거 14%, 7% 벌었던 거 다 합쳐서 복리로 이 부분에 한꺼번에 몽창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다렸더니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봉, 음봉 내려오죠. 그죠? 자, 여기 아까 그 7%까지 내려와서 다시 샀잖아요. 얘 봐요. 여기 다시 내려오죠. 그죠? 14%에 팔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28%를 향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7이고 얘가 14고 얘가 28이거든. 56은 저 파란색 선이고. 그럼 여기 진폭은 무슨 얘기예요? 14%란 얘기지. 이 진폭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7%란 얘기잖아요. 그죠? 3714, 2856. 제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이 바닥에서 처음 얘기한 거잖아요. 종가단수 50, 20, 60, 120 보시면 안 된다. 3714, 2856.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라인들은 뭐예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위치잖아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사시면 되죠. 여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14%에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사는 거죠. 엄청나게. 그런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9월 10일부터요. 이 3일간 예? 거래 정지였잖아요. 오늘도 거래 정지는 이제 투자 경고, 투자 위험에 이제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래서 하루 거래 정지고요. 그거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랬어요? 예, 과열 구간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그럼 3일간 사실 거래 정지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열렸는데 밑으로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그들이라고 하는 외인과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F1 가이드를 여기서 엄청나게 샀겠죠.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28%를 통과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여기는 지뢰를 밟은 거예요. 28%를 통과한 그 나머지에 14%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무슨 매수? 집중 매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샀더니 바로 어디를 56%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올려 붙입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몇 %인지 알아요? 50%예요. 50%. 5천 들어갔으면 2,500이고 1억 들어갔으면 5천만 원. 그 5천만 원 제하고 나머지는 22%에서 27.5% 세금을 뗀다며요. 그걸 왜 떼는데요? 예, 그럼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가 50%인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떠요? 투자 경고 종목. 그래서 증거금 100% 외상 안 돼. 현금만 살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되면 하루 거래 정지되고요.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게 되겠죠. 예, 절대 여러분들 이런데 예, 내가 가야 될 지점까지 갔으면요 그만하시는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이게 19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19일이라고요. 19일. 여기 날짜 써놨잖아요. 그리고 기사는 내가 왜 22일 거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예. 여기서 예, 야바이 바람잡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FM가드 주가가 경험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최근 몇 거래일?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그러고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상한 나라. 자, 좋은 나라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나쁜 나라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제발 이상한 나라는 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주식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올해 초부터 소위 2월 달부터 제가 끝까지 얘기했던 거 이 상태로 이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 대한민국 한 2,000명 정도, 2,000여 명의 애널리스트 전문가 어드바이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유독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종목을 추천하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요, 신규 특례 상장 종목, 바로 아이언 디바이스라고요, 이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 신성장 기업이라고. 지금은 회사가 엉망진창이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건요,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럼 괜찮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지금 얘가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뭐 학교 고등학생인데 결석하고 하지만, 예? 나쁜 친구들 만나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지만, 얘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면 훌륭한 기업인이 될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아시겠어요? 예, 그때 가서 볼 일이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지금 뭐 거의 뭐 반년 넘게 떠든 게 뭐냐면, 이게 저 2000년도 있잖아요. 벤처 열풍이라고. 우리나라 미국이 닷컴 열풍할 때 우리나라 벤처 열풍. 그러니까 특례 상장처럼 전혀 있을 수 없는, 전혀 이 시장에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종목들을 남발해서 대한민국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박살을 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거의 그때와 흡사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네. 나는 가끔 이게 저기 뉴스를 잘 안 봅니다만 TV에 틀면 그 여러분들이 저 최고의 연기자 같아요.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할까요? 그거 가면 좀 보시죠. 이거 얘기 안 합니까?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금투세가 아니라 토론회는 심각하게, 자, 이런 거는 들어와서, 신규 상장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도 같이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최고가가 18,000원이고요. 여기가 13,000원. 뭐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자료를 보내야 되니까. 자,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68억입니다.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요, 펠리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혼성신호 반도체 기획 설계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한다. 시스템 반도체 란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 때늦은 팹리스. 자, 그런데요, 상장을 했는데 대주 지분이 써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입니다. 상장하기 전 연도가 직전 연도보다 지금 배가 넘어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은 꾸준한 매출액 증가, 꾸준한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불도 보면요, 여기 이제 23년도 이때 말고요, 이 전년도 보니까 완전 잠식이에요. 완전 잠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증금 3억에
월세 200만 원 삼겹살집 하는데 월세를 못 내서 그냥 보증금에서 그냥 계속 주인이 그냥 제하면서 갔는데 그것도 다 까였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 잠식이에요. 그리고 유보율 해당사항 없음. 없어. 가게 그냥 다 다 치운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원상복구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갑자기 28%에 171. 이 자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나는 이게 웃겨요. 아니, 부채 비율이 96%에 유보율이 1180%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망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면서 적자는 더 늘어나고 신규 상장을 했다? 글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는 써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네들이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너네들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써줘요. 그러고서 한 3, 4일 지나잖아요. 은근슬쩍 보름 아니면 한 달 지나서 쓱하니 써놓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미국에서 저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큰일 납니다. 무슨 금투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사리판인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은 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2년까지. 2년 동안 신규 상장 종목은 건들면 안 돼요. 그걸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걸 추천하는 친구들은 누구냐고. 자,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품이에요. 결론은 100% 이렇게 되겠죠.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합법이라는 거죠. 합법이라는 거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자, 한 가지 더 짚고 가요. 자, 보세요. 대주주 블록딜의 주주는 울분.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대안될까? 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식 하시는데. 응? 그러니까 대주주 블록딜. 그 대주주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장 끝나고 그냥 통정 거래하는 거예요. 지분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죠?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 지난 7월 24일 시행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수 1%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 수량, 기간을 최소 30일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정리를 하겠죠. 그죠? 정리를 하겠죠. 공시해야 되는 그런 제도. 언제부터? 7월 24일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제도가 소요 상황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사후 공시. 그러니까 고점에서 쫙 그냥 블록딜 물량 또 넘겨버리고 주가 폭락하고 5일 딱 되는 날 공시했어. 미안해요. 팔았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공시로 바뀐 거예요. 7월 24일. 알겠죠? 물론 중요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공매도가 됐던 이런 게 됐던 뭔가 룰을 바꿔버리면 시장이 좋지는 않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전에는 일 저질러 놓고 5일 이내에 그냥 5일 이내에 그냥 공시만 하면 됐다고. 그러니까 몰랐죠. 그냥 개인 투자들이 그대로 울분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지금은 언제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30일 전에 할까요? 바로 하루 전에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재롱잔치입니까?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잘 나가던 주가가 갑자기 왜 이래? 대주주는 이미 팔고 떠났다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틈을 타서 진행된 상장사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입니다. 그런 손실 피해가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게 제공돼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주식 매각,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이 최소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나왔고요. 잘 보세요.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최대 주주 HD 한국 조선해양의 블록딜 방식 처분에 급락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 3월에는 화천기계가 최대 주주 매도 소식에 사흘 동안 30%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화천기계는 조국 테마주로 주목받으며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외에 알테오젠, 엔캠, DS 단석, 마녀공장 많이 들어봤죠. 마녀공장 신규 상장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등등등등등. 블록딜. 여러분들 이 시장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몇 종목만 볼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디서 팔았다고? 7월 달에 시행하기 전에 여기서 던졌다니까요. 지분을 넘겼다고요. 그럼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개인들 어떻게 합니까? 악소리 나죠? 악소리 안 납니까, 여러분들? 여기 9,700원에서 2,900원까지 돼버려요. 이걸 버팁니까, 여러분들이? 못 버텨요. 주식은요, 여러분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위험자산은 말이에요. 이 돈의 속성과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위험자산인데 그나마 좀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있고 한국 시장이 있어. 어차피 위험자산이야.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쪽은 어디요? 여러분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그거 S&P 500 지수 보세요. 이미 다 회복하고 직전 고점 또 뚫었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에요.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인버서라고요? 참 그래요. 자,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7월 달에 시행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다 던진 거죠. 그죠? 얘도 지금 던진 거고.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한번 잠깐 오시라고. TV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거. 잘 보세요. 자, 무료 강의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에 제 개인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은 필요 없어요. 한 10분에서 한 12분, 많게는 15분 정도만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말씀으로 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번 주가 다음 주인데 왜 제가 격주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려면은 이번 주에 합니다. 그럼 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격주로 시행하는 거니까 여기 신청 접수 문자 샵 3772 접수 입력 후 전송하시면 저를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7%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14%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그 부산에서 제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저희 광팬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께 말씀드릴게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캔들의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사실은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금융위원회가. 네, 그런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종가로부터 3이고요. 종가로부터 7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진폭을 잘 보고요. 알겠죠? 예, 진폭을 보시고.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은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과 7과 그 위에 14, 28, 56의 선을 그어놨고 28%의 색깔을 잘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추가 매수, 다시 매수, 그리고 1차적인 7% 매도, 그리고 또 반드시 눌렸다가 다시 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동 자체가 점점 커져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주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면 걸려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집 나간 며느리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훅 나가서 안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야 될 날짜가 있다. 그 말씀도 꼭 드릴게요. 들어와야 될 날짜가 있고 들어오지 못하면 이거는 기준봉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요. 얘도 시작했는데 바로 내려버리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건들지 않는 거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요. 며칠을 기다릴까요? 예, 그거는 다음 주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7% 이상의 정상적인 캔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FN 가이드도 이렇게 움직였다 말씀드리고요. 이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주식은요,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주식은 안 할 때는. 그런데 주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칙하고 기법을 모르면요, 이 시장에서는 절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수당의 주식 마술 37142856.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28%는 왜 빨간색으로 했고 56%는 왜 파란색으로 표시했을까? 그리고 왜 여기 7%는 굳이 왜 점선으로 표시했을까? 이게 주식의 마술이 아니고 주식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9년도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37142856 108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다음에 횡보 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데 거리량도 동반을 하더라. 그랬을 때 밑둥지에 뭐가 표시된다라고 그랬어요? 요게 기준봉의 화살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FN 가이드처럼.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아까 FN 가이드처럼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3일간 거래 정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정석으로는요, 이렇게 각도가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 종목, 삐리리라는 종목을 볼 텐데, 자, 이 종목도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랙 먼데이라고 그래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자, 여기도요, 뭐가 나왔어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왔는데, 뒤로 돌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안에 포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캔들인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캔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면서 종가지수 이평선 21달 이평선 우위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그죠? 몇 배, 3배수 이상. 그리고 이 녹색 화살표는 야, 이제 들어가도 돼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자, 여기서 말이죠. 이게 발생하면 기다리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장대 양봉을 표시했으니까 이게 작아 보이죠? 자, 이거를 쉽게 보는 방법 잘 보세요. 이 라인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 라인.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7% 보이세요? 진폭과. 이 중심 라인 진폭과 지금 비교가 되시나요? 이 비교를 해서 잘 챙겨보시면 주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발생하면요, 내가 3%에서 중심 라인, 자, 3분의 1 지점,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수했죠. 그 다음에 또 매수했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7%의 1차 매도인데, 이때 들어왔죠. 그죠? 이때 들어왔으니까 이때 매도요. 이때 매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다음에 14%에 끊어줘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소장님 이거 상한가 같은데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냥 가게 두셔야 돼요. 그건 안 해요. 그러면 이날에 대한 어떤 분봉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이 분봉이에요.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0이고 14거든요. 이게 분봉이에요. 분봉. 자, 0에서 7 반 나누면 3.5%예요. 그죠? 그러면 분봉에서의 이 녹색 화살표는 뭐냐면 이게 기준봉이에요. 이거를 VI 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적 VI가 있고 정적 VI라는 게 있어. 근데 정적 VI는 진짜 여러분들도 보여. 2분간 거래 정지 시키니까. 그런데 동적 VI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 그들만 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요 구역,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에 어디에 몸통이 있느냐를 보는 거지. 몸통은 어디 있어? 상단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화면 크게 가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선과 녹색은 뭐냐면 요 시가로부터 여기가 3.5, 시가로부터 여기가 7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통 자체가 위에서 만나면 무조건 14%의 매도 치면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 여유 공간은 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건들지 마라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직 목표 주가가 안 갔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다시 사지. 그렇지 않으면 사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수성의 주식 마술 3714-2856-108의 비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갈 겁니다.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 시작하는 첫 번째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부에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714-2856-108의 비밀. 자, 왜 녹색이고 왜 7%를 점선으로 했고 14는 노란색이고 28은 왜 빨간색. 이게 매수의 의미고요. 이건 매도의 의미예요. 여기서 이 공간이 실제적으로는 28% 같다 보입니까? 이게 상한가라고 하는 30%죠. 그럼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7% 돌파해서 28% 금방에 오면 그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최고의 단타 매매다. 거기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기간 조정.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거를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누가 그래요? 자, 부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합시다. 자, A라는 부류가 있고요. B라는 부류가 있는데 A라는 부류는요. 매일 주식하는 쪽쪽 계속 수익만 나.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계속 수익이 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 어떤 부류는요. 그냥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땄다 이랬다 땄다 이랬다 땄다 이랬다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계속 수익만 나요.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얘가 정상이에요? 얘가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 2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맞아요. 왜? 이 B는 여러분들 개인이에요. 개인. 즉 가로 열고 개미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은요. 외인하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한번 찾아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잃은 적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아셨죠? 늘 똑같이 제가 반복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긋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서 어떤 이런 캔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A라는 종목이 갑자기요.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이게 누굴까? 누굴까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각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잘 보세요.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얘는요, 아까 전하고 다른 게 이게 시가구,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색을 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색을 좀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시가구요, 얘는 종가구요.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삼선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온 상태거든요. 삼선이 안으로 다 들어온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7%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의 종가 부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폭과 이 진폭이 거의 같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는 시작에서 올라서 7%까지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샀겠죠. 샀겠죠. 그 7%에 팔았어요. 그러고서 다시 내려와요. 다시 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니까요.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날, 각각 날에, 그러니까 이 날에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도 상한가가 갔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봤더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분봉이에요. 시작해서 밑으로 흘러내리다가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7이에요. 7. 여기가 0이고 이거 3.5인데 이 하단에서 시작을 하면 가장 편안한 위치는 이 10% 위치가 가장 편안한 위치입니다. 알겠죠? 편안한 위치.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거 14%는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같잖아요. 언제까지? 같잖아요. 상한가 같잖아요. 그래도요, 쫓아가지 마십시오. 캔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준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을 상단에 갇혀놓고 그러면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빠져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던 어떤 방식, 습관을요, 거꾸로만 뒤집어 놓으면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소장의 주식마술 3714-2856-108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그죠? 어떤 테마가 됐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봤을 때 이것 봐라 라고 하시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기념봉 나왔죠? 자, 매수, 그 다음에 매도입니다. 여기 매도했고 다시 매수했고 다시 한번요. 화면 크게 갑니다. 자, 여기서 매수 7%에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매수 14%의 매도, 다시 엄청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몇 퍼센트? 28%의 뭐요? 매도. 다시 한번요. 28%의 매도인데 이게 종가가 28%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엄청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날은 엄청 샀겠죠. 여기 56%를 돌파할 때. 그리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얘보다 거래량이 더 훨씬 많이 발생을 해야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FM 가이드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6% 안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면 감사합니다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왜 빠뜨릴까? 그리고 이 뒷자락은 여러분들 절대 건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성수상의 주식 마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714-2856-108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공지 하나 더 드리고 저는 그만 물러갈까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강연회 라기보다는요, 절대로 주식은요, 어차피 안 하시면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정말 무서운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주 10월 5일,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약 한 12분, 10분에서 12분 정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